금리 인하기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때 지수는 상단이 막혀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금리 인하 초입에 약간은 힘들었던 애들이 살아나는 걸 노려보자 라는 측면이고, 글로벌 단의 움직임을 동조해가지고 하지만 시가총액 비중이라든지 그 크기 자체 그리고 기대감 자체가 엄청 격차가 많이 나 있는 이 단에서 밑단을 한번 공략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부장님,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금리 인하 시대가 네. 또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금리 인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증시는 어떻게 될 거며 주도주는 또 뭐가 될까?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준비한 도표에도 이제 나오는데 처음으로 중소형주가 지금 살아나고 있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주 일부에 쏠려 있었던 자금들이 이제 밑으로 조금 퍼지기 시작하는, 그런데 그 퍼질 때에 저희는 지금은 침체 위험까지도 고려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당장에 좋고 그 다음에 계속 좋고 이런 회사들도 좋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거나 여태까지는 금리에 좀 짓눌려 있던 회사들이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이런 쪽도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신규 상장이 됐든 아니면 계속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었는데 뭔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부터는 좀 주목해봐야 되겠다 하는 점들을 조금 차근히 준비를 하시고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꼭 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도표에서 보이시는 이제 섹터라든지 스타일별 수익률에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라든지 성장주 쪽의 수익률이 좋았었는데 지금 이게 월드 쪽, 미국 쪽을 놓고 봐서도 중소형 성장 가치, 그 다음에 중소형 성장 가치 이쪽의 수익률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중소형주 쪽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아주 큰 종목들을 꾸준히 들고 가도 되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로테이션이 일어났을 때에 일부는 이게 본인 성향에 맞출 거예요. 공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당연히 한 40% 정도라든지 굉장히 공격적이더라도 40% 정도는 좀 큰 종목이라든지 주도 섹터 그리고 당일을 재미가 전혀 없는데 보유를 하고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지는 쪽에 포진을 좀 해놔야 되고 나머지 한 50-60% 정도를 이제 이런 중소형주에 맞춘 스타일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조금은 이제 보수적이시다라고 할 경우에도 이게 하워드 박사도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펀드 매니저가 지수가 오를 때에 동일하게 오르고 지수가 빠질 때 동일하게 빠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수가 오를 때 더 먹고 빠질 때 덜 빠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 당연히 덜 먹고 더 빠지고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방어적이면 안 된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 방어주, 그 다음에 굉장히 밑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안 움직이는 종목이라든지 실적만 잘 나오고 멈춰있는 종목들로 세팅하기보다는 그래도 지금의 이제 말씀하셨던 금리 인하기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때 지수는 상단이 막혀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다음번에 손익비 개념도 챙겨드리겠지만 손익비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적으로나 수급적으로 빈집이다 하는 종목들이 갑자기 튀기도 하고 윗구간에서 특정 섹터들이 수익률 게임을 하기 때문에 보수적이더라도 7대3 정도는 이제 3 정도의 비중은 개별 종목의 로테이션이라든지 매매에 임해 보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투자 스타일이잖아요. 네. 이 중소형주 되게 가벼우면서도 통통 튀는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가는 주식들. 딱 봤을 때 부담 없는데 하이 리턴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들이 지금 되게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이제 앞으로 열릴 거다. 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리 인하 하면 저는 풍력 쪽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드렸고 뚜렷하게 이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에 이쪽이 빠졌고 풍력 쪽 ETF입니다. 빠졌고 금리가 이제부터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이쪽이 올라갈 거다인데 이게 이제 이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방송했을 때 가지고 왔었던 그때는 말로 표현했었고 네. 지금 자료를 이제 첨부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CS 윈드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목 개수가 별로 없긴 한데 그쪽이 가장 탄력적이고 실적적으로도 우수하거든요. 실제로 네. 유일하게 상승 추세에 네. 진입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그냥 그래서 제가 뭐 우선순위 그리고 투자에 있어가지고 우선순위라든지 딱 그 집중해야 되는 종목, 자기만의 이런 종목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반도체다 이러면 어떤 틀에 의해 가지고 구조를 잡고 바이오다 이러면 처음에는 시가총액 무조건 1조 이상 되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세팅을 했었고 확산되는 모습. 그 사이사이에 탑픽만 세팅을 하더라도 종목 수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풍력이다 해가지고 풍력 내에서 온갖 것들 다 돌아가면서 그 저속한 표현인데 발라먹으려고 하시면 안 되시고 그냥 그 갈 때 핵심이 되는 애 그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엣지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다가 조금은 그 집중해 가지고 우선순위 종목들을 집중해서 매매를 해보셔라 라고 이제 권해드립니다. 근데 사실상 이 금리나 수혜 쪽을 봤을 때 풍력 외에 네. 신재생 관련해서 뭐 태양광, 원자력, 수소 이런 쪽도 있잖아요. 네, 그쪽도 매기가 돌면 이제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이 에너지 다른 타 에너지원에 비해서 저렴하다라는 걸 들면서 이쪽 맨 윗단에 있는 게 원자력과 천연가스거든요. 요게 요거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제일 바닥권에 있습니다. 지금 제일 바닥권에 있으면서 남은 석탄 대비해 가지고도 한 2배 이상 저렴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신재생 뭐 해리스가 되면 좋고 뭐 이런 트럼프가 되면 안 좋고 이런 쪽을 염려를 하시는 걸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또 보면 실제로는 이제 풍력 점유율 상위 10개 주에서 공화당이 7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텃밭에서 이제 풍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냥 뭐 반대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 가지고 중소형주로의 확산과 뭐 신재생 말씀하셨던 다양한 쪽에서의 이게 또 풍력을 저는 전부터 제일 밑단 꼭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하필 촬영 일자에서 고점으로 여겨가지고 다 지난 거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이제 주가가 찼어요. 바이오도 찼고 뭐도 찼어요. 차서 그거 찬 거 대비 다른 신재생이 올라오면 땡큐하고 또 그쪽을 순환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매매할 때에도 결국은 탑픽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자가 이제 제 논지고 그 두 꼭지와 더불어 이제 AI 쪽의 소프트웨어 쪽도 실적도 좋지만 여태까지는 이제 일반 반도체 쪽이 좋았다라고 하면 드디어 소프트웨어 쪽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 이쪽도 봐야 된다. 여태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이었다가 실제 실적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사실 AI가 처음에 딱 주식시장에 핫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먼저 빡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그때는 기대감의 영역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소프트웨어 확 죽더니 하드웨어, 반도체가 거의 뭐 1년간 시장을 이끌어갔고 그때 동안 소프트웨어는 막 죽었다가 이제서야 기대감에서 이제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나오면서 오히려 바닥에서 좀 턴이 나오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 실적 모멘텀이 지금부터 집중되는 어떨 때는 그냥 저도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AI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종목 중에서 개별 매매를 할 거면 그냥 폴라리스 AI도 매매는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한 단도 있지만 이제 보유를 해가면서 그 조금씩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조금 사볼 만한 애들도 이제부터는 발견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마냥 이제 죽었다 기대감 뿐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보다는 금리 인하기의 초입이니까 이쪽도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도 AI 분야의 하드웨어, 반도체, HBM 이쪽 분야는 뭐 글로벌리 영향력을 주곤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글로벌로 봤을 때 많이 약한 그렇죠.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료가 되는 약간 내용적으로 붙일 수 있는 글로벌에서 뭐가 핫한데 우리나라에 유사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의료 AI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 약간 관련 테마주로 봐야 되겠네요. 아직은 성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는 지금은 여전히 뭐 B2B 쪽에 아직은 B2C로 확대가 안 됐으니까 네. 뭐 그 킬러 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기업 위주라든지 아직 여전히 뭐 엠로는 대기업 위주고 뭐 다른 삼성 SDS라든지 뭐 일반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공공 쪽 특정 뭐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청 병원 요런 데다가 B2B로 탁 해버리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B2C까지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거고 하지만 그 딴에서 그 성장률이 나오든 아니면 결국은 수출 모멘텀 네. 요 한 꼭지를 살펴보시면서 여기에 국내에서만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수출 모멘텀이 있느냐. 그런데 요거 살펴보실 때에 또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셔야 되는 게 기존에는 수출 모멘텀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애들이 있어요. 뭐 올해 말부터 그 협력사하고 진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는 국내에서만 잘했다가 또는 여태까지는 국내 병실만 이제 AI를 돌아가다가 이게 해외 병동으로 미국 쪽이라든지 딱 열리는 그런 타이밍적으로 이게 바이오가 원래 그랬었으니까 그런 타이밍 잡기에는 그런 것처럼 AI 소프트웨어도 그런 이벤트를 조금은 개개별로 종목별로 살펴보셔야 되십니다. 뭐 예시 종목이 있을까요? 그럼? 예시 뭐 뷰노라든지 네, 나중에 나오지만 뭐 엠로 그리고 지금 주가는 최바닥인데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뒤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부장님 이게 AI 소프트웨어 쪽을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할 거라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미국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 저도 일부 동감을 당연히 하고요.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엄청 큰 대형 쪽에서 이제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게 뭐 글로벌 펀드 자금도 들어갔을 거고 개인 자금도 들어갔을 건데 지금 국내에 있는 애들은 전혀 지금 ETF가 몇 개 형성은 돼 있지만 아직은 그게 뭐 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개인 단의 관심도 많이 사그러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빈집을 공략하는 의미로 이제 들어가고 이게 아예 뭐 어차피 금리 인하 초입에 약간은 힘들었던 애들이 살아나는 걸 노려보자라는 측면이고 글로벌 단의 움직임을 동조해가지고 하지만 시가총액 비중이라든지 그 크기 자체 그리고 기대감 자체가 엄청 격차가 많이 나 있는 이 단에서 밑단을 한번 공략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 이게 전반적으로 좀 이 금리 인하 시대에 우리가 좀 봐야 할 종목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이 포트폴리오로 한 묶음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기존 거랑 이제 바뀌는 거를 제가 따로 떼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저희가 433 전략을 펼쳤을 때 4가 주도주였었는데 반도체가 비워놨었죠, 저희가. 네네. 그리고 3이 뭐 바이오라고 하지만 사실은 금리 인하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춘 이제 트레이딩을 했었고 바이오가 단기 기대 수익이 굉장히 당시에는 높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나머지 3은 처음에는 이제 단기 매매 위주로 돌아가면서 섹터 순환매를 하든 대선 트레이딩을 하든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자율주행 쪽까지도 언급을 드렸었고 거기에서 이제 약간 침체라든지 뭔가 엔캐리 쪽이 휘청거리면서 방어주 쪽 전략을 펼쳤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이제 433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기존에 비워놨던 게 채워지는 거 아니야? 여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 그 확실한 미래, 금리 인하 그리고 저희가 침체가 안 와야 된다. 뭐 침체가 오든 안 오든지 간에 기업 실적이 나와야 된다라고 봤을 때에 바로 이제 그 확실한 미래인 뭐 실적적인 부분 바이오 이거는 좀 깔고 가는 여기에서 차이점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 중장기 기대 이게 아까 전에는 단기 기대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바뀌었죠. 무조건 그냥 바이오 넣으세요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는 단기 수익이 높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었었고 지금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당장에 사고 한두 달은 지루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바이콜을 하고 있고 뭐 40% 50% 정도 수익권이지만 지금 그 딱 변화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100만 원 밑에서 제가 80만 원, 90만 원 이럴 때는 지금 오늘 신규 진입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100만 원 위에서는 신규 매수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개개별로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다 종목마다 지금은 언급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뭐 타이밍적인 게 있고 사서 당장의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꼭지를 바이오 단이 있으면서 이거는 특정 섹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리 인하에 맞춘 보다 안정된 변수 속에서의 이제 종목들을 4로 구성을 하고 3은 아까 전에 나왔던 중소형주로 매기가 돈다 하면서 이쪽 단에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말씀드렸었고 AI 의료 그다음에 뭐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OLED 쪽이라든지 나중에 AI 노트북 이런 쪽에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런 쪽을 3으로 한 꼭지 가져갈 수 있고 3을 특이하게 방어도 아닌 현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 방어주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IT 쪽으로 간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특정한 애들로 채워놓으면 여기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반도체가 올라갈 때 반도체가 채워질 거고 특정한 애들이 매크로가 안정이 되면 어떤 애들이 힘을 받을 때가 있을 건데 막연하게 방어주로만 세팅을 해두면 이 기회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조금 장이 흔들거린다라고 하면 현금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저는 참고로 그 당시에 방어주는 이 손익비가 나왔기 때문에 방어주를 세팅을 한 거지 방어주보다 현금을 가지고 계신 걸 추천을 드려요. 차라리 방어주도 때려 맞아요. 이게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하지만 공격적인 현금이죠. 이거는 불안해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어딘가에 변화를 줄 현금.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에 옮겨갈 수 있는 현금, 중소형주, 바이오 실적 이게 아까 전 윗단에서 긴 시간을 할애했던 설명에 다 부합되는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랬다가 그 언젠가 이제 4쪽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또 순환주가 들어가고 그 예전 모습으로 조금은 더 편안하게 스윙을 할 수 있는 장이 올 수도 있지만 홀딩을 지금은 굉장히 중소형주도 매매라고 표현을 했고 뭐 바이오도 여태까지 다 올라왔는데 중소형주 이 장기 기대감이 있으니까 들고는 있자. 뭐 실적 좋으면 넣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뻔하면서 재미없는 하지만 또 변동성은 노려야 되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어정쩡한 포트폴리오가 지금 마련된 셈이에요, 지금은. 하지만 이게 아예 전략 자체 큰 덩어리 전략을 안 짠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한번 뭐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